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의지를 피력하면서 증시는 출렁였습니다. 이에 더해 주요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고 딥시크 충격 여파도 이어지면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생성형 AI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보안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활용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아직 도입에 대한 보안 우려가 크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맞춤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증시에서는 보안 관련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동해 울릉분지에 최대 51억 배럴의 추가적인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추가 유망구조 14개 가운데 마귀상어 유망구조에만 최대 12억 9천만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삭감된 관련 예산이 복원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져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2월 첫 거래일. 최근에 뭔가 겪어봤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블랙 먼데이. 2월 첫 거래일부터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던 현재 국내 증시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자꾸 증시가 빠지는지. 분명히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순항 중이던 국내 증시가 이 갑작스럽게 하락 반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국내 증시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드디어 올라간다 그래서 많이 담아놨던 레포트 다시 마이너스로 향해 가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극복 대응 방안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도 이렇게 잘 끝났고 우리가 또 이 증시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들 오늘 방송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있을 건데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실시간 브리핑과 이 여러 가지 전략들, 강의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팍스통신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갑자기 얼어붙은 날씨처럼 우리 국내 증시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1월의 훈풍이 2월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2월의 시작이 썩 좋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늘의 시장이었죠.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지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서 하려니까 오늘 시장 안에서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 방송 통해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 2가지를 만나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정 기대감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관심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50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다뤄볼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론됐던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까지 관세 부과 의지를 공고하게 하면서 무역 전쟁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이게 취임하자마자 바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안도 랠리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이게 사실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네. 뭐 이번 트럼프가
정부가 이번에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 사실상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워 가면서 여기에 대한 무기로 주로 이제 관세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무기의 이 실용성이 어느 정도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네. 앞으로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우리는 이 관세로 인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요동을 계속 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 가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은 경우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이제 관세 이슈가 나오더라도 네. 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구간까지는 당분간 포트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전반적으로 큰 시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빠져 있었던 시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사실 이 변동성은 어찌 보면 뒤돌아봤을 때 네. 하나의 변동성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변동성을 조금 더 견뎌낼 수 있고 조금 여유롭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한다면 지금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주로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아직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막 한 번에 담는 것보단 분할 매수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빠졌고 특히나 원달러 환율마저도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무래도 달러의 환율이나 어느 정도 외국인의 자금들 유입들이 좀 다시 돌아섰을 때 그때를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시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서 휘두를 것이라는 거 몰랐던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은 안도를 했었다가 결국에는 맞구나라고 지금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시죠.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안에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그 안에서 리스크가 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쪽일까?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라는 것이냐 궁금하시겠죠? 대표님이 가져오신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하나씩 미리 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생성형 AI와 맞춰서 보안 솔루션의 이 중요도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성형 AI로 일컬어지는 챗 GPT 같은 이 거대 언어 모델, 이제는 뭐 챗봇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보안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보안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안 솔루션을 빨리 내놔야겠다. 이게 결국에는 기업들에게 1순위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보안 관련주들은 일전에도 계속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 기술의 발전들이 가속화될 때마다 네. 보안은 항상 따라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서야 조금 더 뒤늦게 좀 받쳐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보안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네. 저는 이제 지금의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오늘 포함해서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하루 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 이틀간의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 꾸준하게 뭐 매집의 흐름들이 나오거나 오히려 시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업종이나 섹터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특히나 이제 AI 오늘도 올랐었잖아요. AI 맞아요. 관련주들은. 근데 여기에 따라서 뒤따라서 같이 오르던 게 역시나도 보안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데이터의 가속화가 될 때마다 이 보안 관련주들 아까도 계속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정책도 같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제 같이 여기에 대한 정책을 또 하나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수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양자무 관련주들이나 뭐 딥페이크 관련주들이나 여러 가지 또 보안 관련주들과 연결성이 있는 이 테마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같이 또 움직이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보안 하나로 놓기보다도 네.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담아두시는 게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AI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AI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또 보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만큼 보안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뒤늦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밀착 종목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최대 51억 배럴의 추가적인 가스 그리고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왕고래라는 단어도 생소했는데 오늘 맞습니다. 증시 안에서는 도대체 마귀상어는 뭐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누가 네이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기억에는 정말 잘 남을 네,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유망 구조들이 발견이 됐다는 건데 그중에서도 그런 마귀상어가 소위 말해 대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대왕고래만 놓고 봤을 때 이 매장되어 있는 배럴량은 네. 140억 배럴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51억 배럴이 추가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존 양의 한 3분의 1 정도가 추가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140억 배럴도 사실상 엄청나게 큰 매장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그만큼 더 나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때 당시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만큼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그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실시간 이슈들을 계속 브리핑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오늘 장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스 관련주들 주말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초반 눌림목 이후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의 종목들은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에 부딪혀서 음봉으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이 가스전 관련주들은 뭐 직접적인 가스 관련주들도 있을 것이고 시추 관련주들도 있을 것이고 네. 철강 관련주들도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일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이전에 한번 보였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순환매 앞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야지 수익을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가스전 관련주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겠지만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미리 들어오셔야 제가 어떤 종목인지 사실 이 방송에서는 제가 종목명은 안 알려드려요. 그렇죠. 어디서 알려드린다? 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자, 방송 이제 4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이 대왕고래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늘 장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짚어주셨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팍스통신망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더 세세한 얘기 같이 들어보시면서 내일 장부터의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후에 만나볼 수 있는 이슈들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 걸맞은 밀착 종목 2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일정 기대감을 안고 갈 수 있는 관심주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오늘 방송에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50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그리고 대표님의 관심주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어디까지나 개괄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방송 끝나면 꼭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2월의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는데요. 코스피 지수 2.5% 내리면서 오늘 2,453선으로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죠. 3.36% 하락하면서 703선에서 오늘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이 물량을 담아주면서 뒷받침을 해보려고는 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세가 굉장히 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정쟁 리스크에서 국내 증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특히나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직까지도 또 딥시크의 충격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휘청거림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도 또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더니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굉장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길게는 한 달 이상도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던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냥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딱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공포심리에 살아. 아. 이제 모두 다 지금 떨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관세 무게를 언제까지 휘두를지 모르겠지만 이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비교를 한다면 네.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그렇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방향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시적인 하방 경직성이 나올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매도권에 진입하는 순간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 주식광장을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 아마 좀 자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딱 차트만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히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예를 들어가지고 2,420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675선과 680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에 8월달과 10월달, 12월달 이 기간들을 거쳐오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했냐.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구간만 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느냐. 자, 이 구간만 찍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이 돼요? 시장은 다시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 반등을 만들어냈을 때 자, 분명히 반등을 만들어놨다가 내려갈 때는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만 오면 반대로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기가 막히게 다시 외국인들이 뒤돌아서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다시 주워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전 개인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더 심각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외국인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저평가되어 있는 많이 빠져 있는 과대낙폭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시 먼저 우선순위로 매수세가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과매도를 보였어요.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팔았다는 이 시장에 대한 주체가 어디냐? 대부분 코스피의 시장이에요.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딥시크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반도체와 AI가 포진되어 있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지수도 아무래도 이렇게 빠지게 된 건데 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물가 지표
고용지표 이런 지표들이 미국 증시, 미국에서 여러 가지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여기 대해서 뭐 딥시크의 영향 충분히 지금 2주째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고 관세에 대한 얘기도 잠깐이나마 좀 풀어드리자면 아까 전에 뭐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멕시코와 캐나다 대통령과 전화를 한다고 해요. 통화를. 그래서 통화를 해서 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충분히 반전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공포 심리에 휩싸여서 내가 좋은 종목을 담아놨는데 이 종목들 같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늘 시장 빠지니까 손절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 종목들이 따로 있고요.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이 따로 있어요. 자 이 종목들을 내가 구분짓지 못한다 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도움은 제가 이 방송에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단 이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과 혹은 정리해야 되는 종목들 제가 여기에 대한 라이브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 주가 지수만 놓고 본다면 사실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분위기를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타격이 더 컸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세 부과에 따라서 매도 심리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는 반대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에게 조금의 여력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공포감에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안에서 도대체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일단 관세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피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유망할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증시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지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나씩 이슈들 팩트체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생성형 AI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보안 우려가 계속해서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려감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또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챗 GPT뿐만 아니라 챗봇 정말 여기저기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또 일의 능률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활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보안 쪽 안에서 AI 시대에 맞춰서 좀 낙수 효과를 확실하게 이제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안 안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마 지금까지는 AI가 발전이 되면서 네. 보안에 대한 이 이슈가 뜨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상 보안이 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슈보다 네. 보안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의 이 AI 기업에 대한 이슈들보다 이 딥시크가 갑작스럽게 또 떠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딥시크가 떠오르자마자 문제되고 있는 게 데이터 공격이에요.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생성형 AI 활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우려는 이 보안 기술이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우려는 아직까지 여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받는 사이버 공격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사실 딥시크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이 일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곤 있지만 사실상 그게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뭐 어디서 공격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엔 보안에 대한 이 기술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딥시크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타고 들어오는 데이터 공격이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미국에서는 딥시크 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밴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결국 이슈 이름만으로도 아시겠지만 그냥 진입을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입장을 차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슈가 되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충분히 자리를 잡아주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조금 더 주목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안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몇 가지 종목들은 좀 올라가기도 했었고 몇 가지 종목들은 좀 자리를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에 대한 얘기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사실 보안에 대한 직접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게 1월 중순쯤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와 머스크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이슈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일시다발적으로 조금 상승을 했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보호와 동맹국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고 있는 아마존 웹서비스나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개발하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용량을 확정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지만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수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와 머스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충분하게 추가적인 정책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뜨겁게 오르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을 좀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종목은요. 먼저 일단 센즈랩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볼 건데 이 종목 오늘 분명히 시장은 하락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 종목 지금 오늘 어떻게 움직였죠? 대략 20% 가까이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오늘도 이 종목도 지수의 스타트와 마찬가지로 개파락으로 스타트를 끊었지만 장중에 보안 관련주들의 이슈를 타고 당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더라도 보안 관련주들은 앞으로 정책 기대감과 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센즈랩 같은 경우도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도 시장이 빠졌었지만 이 양봉을 통해서 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요. 특히나 장기 이평선을 오늘 한번 다시 돌파를 시켜주면서 앞으로 추세적 변곡 가능성을 차트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안 대장주로서 이렇게 먼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충분히 아까 봤던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를 조금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밀착 종목 첫 번째 보안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충분히 아마존 웹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가지 AI 빅테크 기업들이 필요한 보안 솔루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보안 솔루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자, 시큐어 게이트는 3세대 망연계 모델인 인피니 밴드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에 특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을 이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관계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료만 보더라도 앞으로 보안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기업의 주가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아마존 웹서비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클라우드 보안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이 보면 사실 아시겠지만 AI 기업들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추가적인 기업들에 대한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 고객 확보 앞으로 더 이어진다면 이 기업의 주가도 추가적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종목명, 종목 차트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종목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송에서 공개를 하잖아요.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 간단하게 차트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작년 8월 달에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던 어떻게 보면 하락 패턴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 바닥을 1차적으로 잡고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추세적 변곡 가능성을 파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고 아시겠지만 작년 9월달, 10월달 첫 번째 블랙 먼데이가 이때 당시에 시작이 됐었잖아요. 이때 이후로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한번 하락을 했듯이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추가적 하락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하락해서 종목들의 주가도 같이 빠졌다면 그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회복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추가적인 하락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지는 가능성보다 이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도 아까 봤던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탐내고 있는 보안 솔루션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자, 지금 주가를 보시면 거래량 최근에
강한 장대 양봉이 수반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승폭의 장대 양봉이 나오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더 크게 의미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 구간,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정확하게 나와준다면, 그리고 보안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준다면 이 구간에서 충분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출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안 관련주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이슈화가 될 겁니다. 왜?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만 듣고도 사실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신다 하더라도 제가 직접적인 종목명과 전략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바로 카메라 QR코드 찍으시고요.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셔서 이 종목의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방송에서 보안 관련된 얘기 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뜬금없이 보안이냐라고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까요? 여태까지 좋은 흐름 보여왔던 테마들 당연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 다 빠졌을 때 조금이라도 버티는 테마가 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여기에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그래서 그런 테마 오늘 장 안에서는 보안이 그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여태까지는 AI 기술 발전에만 주목을 해왔다면요. 오히려 딥시크의 출현으로 이제는 취약점 쪽으로 시선이 돌려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 오히려 버티는 힘을 보여줄 수 있었겠죠. 센즈랩을 관심주 또 한번 특징주로 만나봤는데 오늘 장 안에서 또 큰 힘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후발주를 오히려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밀착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또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었죠. 최근에 거래량이 정말 눈에 띄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어느 정도 빨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닥권에 머무르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정배열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도 받고 있고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의 흐름을 살펴봤을 뿐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아직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죠. 이런 자세한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팍스통신망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만나본 밀착 종목,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장부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적인 흐름도 짚어주실 예정이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까지도 보너스처럼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장중에 제공되는 혜택들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빠르게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동해 최대 51억 배럴 석유 가스전이 추가로 매장돼 있는 가능성이 나왔다라는 거 헤드라인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이 굉장히 양이 또 상당하다 보니까 그만큼 다시 한번 이 테마 관련주들이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대표님께서는 기대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추와 관련해서는 또 예산이 조금 삭감됐던 바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예산도 조금 복원되면서 다시 한번 탄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표현보다 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나. 네. 일전에 이미 이 대왕고래에 대한 시추의 예산이 이 한번 편성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다시 한번 모두 다 그러니까요. 사라지는 이 사태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매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희박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시추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매장량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떠한 분위기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정말로 이게 증명이 된다면 그때 당시 편성됐던 예산이 다시 한번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사태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이슈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예산이 복구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이슈인지 아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가스전 51억 배럴의 추가적인 유조장 가능성에 대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들뜬 분위기입니다. 대한골의 예산 복구 추진 기대감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1차적인 시점에서 대한골이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이때 당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이 최대 140억 배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제기된 게 50억 배럴이 넘는 규모의 이 석유가스전이 추가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라고 합니다. 자, 14개의 새로운 유망 구조를 발견을 했고요. 이번에 새로 발견되어 있는 유망 구조는 마기상어로 명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대체 140억 배럴, 190억 배럴 이게 대체 얼마 정도의 경제적 가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간단하게 제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50억 배럴의 추가 석유가스가 발견될 경우에 기존에 있던 140억 배럴과 합쳐졌을 때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는 무려 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의 이 유전들이 매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조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이슈로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고 사실상 기존에도 대한고래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빠르게 조금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어서 먼저 같이 살펴보고 제가 준비한 밀착 종목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들께 오늘 같이 브리핑을 드릴 종목은요, 한국석유예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사실 아시겠지만 뭐 흥구석유나 한국가스공사나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었겠지만 한국석유가 그나마 먼저 치고 올라갔고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기에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작년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은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고점이 점점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었어요. 저점은 어때요? 저점도 역시나 같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는 종목이었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대왕고래 테마가 첫 번째로 형성이 됐었을 때 이 종목, 이 테마들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자, 그때 당시에 시초에 대한 기간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요? 몇 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재료에 대한 강도도 충분히 좋지만 지속성이 길기에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것보다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도 보시면 주가가 뭐 크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횡보하고 있구나. 앞으로 우상에 나가는 기간 동안도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최근에 올라갔던 단기 이평선이나 정배열로 만들어졌던 이 이동평균선들이 이 주가가 최근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서 역배열로 전환됐던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특히나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구간이 자, 이 갈색선과 검은색 구간이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의 시점에서는 제일 아래에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어떠한 구간이냐? 초장기적인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밑으로 캔들들이 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 하락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이 장기 이평선에서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추세적으로 우상향의 가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아무래도 작년 말쯤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영향들이 있기에 일시적으로 장기 이평선들이 무너졌던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장기 이평선들을 다시 상향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있겠죠. 아까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나와준다면 이 구간을 딛고 다시 추세적 상향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딱 상한가가 만들어져 있는 구간, 이 구간에서 갭상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후발주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대왕고래, 가스전 테마들은 순환매가 돌아주는 소규모 테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 가스 관련주들이나 시추 관련주들, 철강 관련주들 여러 가지 사이클이 돌아주던 순환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가스, 석유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갔다면 뒤에 후발주로 뭐 철강,
가스관, 시추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후발주를 살펴보기 좋은 철강 관련주, 이 시추 관련주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요. 자동차, 선박기계, 건설 배관이나 보일러 및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관관을 주로 제품으로 생산하는 관관 전문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철강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원유가스 수송용 관관을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한 이력을 갖고 있고 중국과 미국 관세 전쟁 이후에 철강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관련주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이 관세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산 철강 관세 몇 프로 상향하게 된다면 반대로 반사이익은 어디서 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철강 제품들에 대해서 이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철강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가스전에 대한 수혜도 받아볼 수 있고 앞으로 관세에 대한 얘기에 나올 때마다 철강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재료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차트를 볼 건데요. 자, 이 차트는 사실 크게 오르지도 않았었지만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꼿꼿하게 버텨주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구간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구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하락했던 구간들이잖아요. 8월달, 9월달, 10월달 시장은 계속 하락을 했었지만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보이다가도 다시 이 구간을 회복시켜주려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지지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었지만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인 슈팅을 노리고 이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저점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최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갈색선 검은색 선이 있죠. 장기 이평선이 돌파되는 구간까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15% 내지 20%의 상승 정도는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슈팅이 나온 이후에 가스전 관련주 순환매 다 돌아주고 철강 관련주 순환매 다 돌아주는 상황에서 고점에서 잡게 된다면 그대로 또 물리는 수가 있어요. 자, 단기적으로 슈팅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철강 관련주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는 이 종목 지금 미리 담아서 수익을 챙겨야겠죠? 자, 이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하단에 팍스통신망에서 지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 방송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장 안에서의 핵심 키워드를 또 꼽아보라면 마귀상어를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기존의 예상 매장량이었던 140억 배럴에 50억 배럴이 추가로 더해지기만 한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는 7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까 이해가 더 확 되시죠?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구나 라는 게 갑자기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으로 정책적인 움직임까지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안에서 후발주를 찾아보신다면 오늘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쿨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밀착 종목은 강관 전문 기업입니다. 철강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말씀드렸던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이런 무역전쟁 리스크까지를 오히려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의 완벽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요즘같이 휘청이는 시장 안에서 단기적인 슈팅을 내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만나본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또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안에서 못다 풀어낸 얘기들을 세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얘기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릴 예정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슈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온 이슈 말고 이제 다가오는 무언가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뭐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주 안에서는 어떤 일정을 살펴보면 좋을지 대표님과 함께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대표님 어떤 일정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라게 하기보다는 당장 내일 당장 일정이 내일이죠. 있어요. 사실 월요일에는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테마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업종이 AI예요. 아까 전에 AI와 관련되어 있는 보안 섹터를 좀 살펴봤는데 AI 오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움직임들을 만들어냈거든요. 특히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슈까지 있고 이 이슈 굉장히 재료가 강하다. 라고 싶을 정도의 일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사실 이 일정을 조금 다루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2분에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간단하게 지금은 설명만 드리고 자세한 건 팍스통신망 안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시고요. 자, 일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일 방한을 할 예정인데요. 카카오와 전격 협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픈 AI는 서울에서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 개발자 10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워크숍 빌더랩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카카오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전격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아시겠지만 오늘 장중에 이 이슈가 돌게 되면서 이 카카오를 비롯한 일부 AI 관련주들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미 먼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이 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흐름이 이어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특히나 이 일정이 아니더라도 사실 최근에 AI의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로봇을 포함한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정을 통해서 공략해야 되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슈만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자, 여기에 따라서 카나나를 공개 앞둔 이 카카오, 이 카나나가 뭐냐면 카카오가 이번에 새로 만든 AI 신규 플랫폼이에요. AI 늦가기 꼬리표를 텔까? 카카오에 대한 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주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카카오 1분 기준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카나다를 1차적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AI 후발주자 카카오가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수익화를 시동을 거는 게 아닐까라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하필이면 샘 올트먼이 카카오와 협업을 할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샘 올트먼이 스마트폰을 대체한 AI 전용 단말을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AI 다중음성 서비스나 음성 검증 시스템이 AI 시대의 핵심 요소로 급부상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여기에 관련주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내심 조금 기대하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관련되어서 반도체에 대한 자체 개발까지 이 샘 올트먼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방한 기간 중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과의 회동 여부까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AI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딱 하나 밀착 종목을 더 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 이 뒷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했던 종목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폴라리스 AI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이라고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장에서 이미 급등을 했더라고요. 자, 하지만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AI 관련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있기 때문에 내가 AI 관련주를 포트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어려운 시장 이번 주에 꼭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당장 내일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바로 내일장 안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